아, 네, 먼저 적극적 재생, 액티브 리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리플레이. 네, 어, 재생입니다. 네, 재생에 대해서 함께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명언 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험은 오직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드러난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죠. 알죠, 그죠?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세 단어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뭐, 밥도, 아는, 자자, 뭐 이 세 마디면 일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말을 안 하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내 마음 알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드러난다. 이렇게. 뭐가 드러나냐고요? 경험. 그 경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 감정, 행동, 가치관,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신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살아남으셨어요, 이분이. 그 이후에 이분이 정치학 박사인데, 하이델베르그 정치학 박사 하시더라고요. 정치 이론가, 정치 철학가로 살아셨는데,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최초의 여성으로서 최초의 그 테뉴어를 받은 그런 교수님이기도 하시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말, 짧은 말 안에 어떤 게 있을까? 말을 하면 의미를 알게 되고, 말을 이렇게 explain,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단순한 이벤트 이슈를 넘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차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경험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다시 보여주는 작업이다. 보여, 말인데 어떻게 보여줘요? 이미지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 경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이 비로소, 드러나고 또 다시, 예, 만들어진다. 새롭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말. 그래서 오늘은 코치님들이 코칭 중에서 말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의 이런 뭐 의미와 고객의 생각과 지혜를 드러나게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재구성하게 하는지 이런 과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 딱 정리하면은요, 요즘 인공지능이 너무 좋잖아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보니까, 네,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이런 아주 미세한 이 언어적인 단서나 표정, 비언어적인 그런 시그널을 딱 포착을 해서 요거를 잘 리플레이 해주는 거죠. 리플레이, 아, 리캡해서 그 과정에서 예약도 해주고 또 공감을 해주는 요거 전체를 리플레이, 예, 리플레이라고 재생이라고 이렇게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코치의 역할이 뭐냐? 코치의 역할은 거울이다. 예. 근데 거울은 거울인데 움직이는 거울이다. 그렇죠. 움직이는 거울. 그 움직이는 거울, 움직인다가 뭐라고요? 언어, 랭귀지로 한다는 거예요. 랭귀지. 그래서 고객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어,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행동 유도하는 거. 그건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말로 한다. 누구의 말? 코치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자인 그 마샤 레놀즈는 먼저 이 사람이 그 전공을 여러 가지를 하셨죠, 그죠? 오늘의 이분의 그 전공은 어, 뭘 하셨냐면, 네, 잠깐만. 그 하여튼 영상을 활용한 연구를 했다. 비디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비디오 피드백.
그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를 석사 과정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분이 방송통신 예술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이 논문이 비디오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인식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더라. 근데 이거를 거식증이 뭡니까? 거부하는 거죠. 뭘 거부해요? 먹는 걸 거부하는 환자죠. 이분들은 완전 뼈밖에 남지 않잖아요. 안 먹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울 보면서 계속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했어요. 뚱뚱하니까 뭐 해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디오를 활용하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이런 영상을 보니까 진실을 증명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거울을 볼 때는 이게 동적이지 않고 정적이니까 몰랐다는 거죠. 움직이는 거울을 보니까 어떻게? 한 번 딱 봤는데도, 비디오를 한 번 봤는데 큰 한숨과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이 자기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되었구나를 알고 어떻게 해요? 변화하더란 거예요. 먹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적 재생은 이 비디오 피드백하고 같은 게 아니냐. 비디오 피드백과 같은 효과가 있다. 동적 거울이 돼야 된다. 움직이는 거울이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칭이 이런 반사, 네, 비춰주는 반사 또는 반영의 스킬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말을 되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호기심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과 신념을 탐색하는 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 뭐 방금 전에도 제가 그 우리 KSC 안에서 시연을 했는데 오늘 시연 코치님은 호기심 질문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호기심. 네, 호기심. 어. 근데 호기심이 누구 호기심? 여기서 우리가 제가 오늘 피드백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조심을 해야 돼요. 이 호기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호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치의 호기심이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외면과 내면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자칫 나의 호기심이 되면요, 이게 에고가 돼요. 에고. 클라이언트 호기심을 해야 돼요. 이게 클라이언트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호기심이 돼요. 고객이 자기 이야기를 외부 내면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되물어주면 주는데 그게 왜 중요해요? 이런 호기심이 돼야 돼요. 코치 코치의 호기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가 집에서 저희 아내랑 갈등이 좀 있어요. 근데 갈등은 사실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말에서 와요. 근데 그 말에서 서로가 이 호기심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저희 아내가 질문을 하는 건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의 호기심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고객을 위한 호기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야기를 제가 입에서 그냥 그 녹음기 달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서 KAC, KPC 과정 수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다루듯이 막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말 자르지 마.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내가 당신 학생이야. 우리 부부로서 소통 좀 합시다. 이게 저희 집의 갈등입니다. 할수. 근데 제 눈에 자꾸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코치의 에고. 정말 고객을 위한 진심 어린 호기심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요, 이 호기심이 고객이 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 어떤 욕구가 있지? 이거를 보게 됩니다. 이게 아니고 자꾸 코치의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요, 코치가 관심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코치가 관심이 있는. 예를 들면,
뭐 여성들 백 좋아하잖아요. 우리 황석 코치님도 백 좋아하시죠? 어떤 백 좋아하세요? 네, 에르메스 좋아하세요? 샤넬 좋아하세요? 내가 백에 관심이 있으면요, 지나다니는 사람 다 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그죠? 예, 뭐 어떤 브랜드에 관심이 있거나, 예를 들면 제가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요즘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 전부 아파트 브랜드밖에 안 보여요. 동네에 가면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고객한테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객 중심으로. 적극적 재생의 핵심 기술이 뭘까? 어, 적극적 재생. 핵심 기술은요, 세 가지 이야기하죠. 여기서 일단 먼저 두 가지. 요약해야 된다. 요약.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려야 된다. 요약하는 거는요, 핵심. 이 핵심에서 정말 중요한 거면요, 고객이 사용한 단어를 사용해라. 내가, 아, 나중에 뒤에 보면요, 그 명확하기 위해서 다른 뭐, 은유나 비유, 또 라벨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약할 때는 고객이 사용한 단어를 쓰라. 이 워드를 사용해라. 이 워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 예, 감정을 이야기할 때, 감정 있잖아요. 희노애락이죠, 희노애락. 여기서 즐겁고, 이런 기쁜 거 말고요. 예, 화나고, 슬프고, 이거는요, 꼭 다뤄야 됩니다. 예. 요걸 다루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 다루면요, 코칭이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아이스크림. 아니면 솜사탕이 됩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참 달콤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약하기는 세 가지 방법. 재포장을 해라. 고객이 사용한 말하는 돌려주는 거죠. 예, 패러프레이징. 패러프레이징인데, 요때 패러프레이징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예, 요 의미, 그 의미에 딱 맞는, 이따가 케이스 사례 연구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캡슐. 이게 캡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단단한 이렇게 가루들이 캡슐로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몇 개의 단어로 요 가루를 딱 이렇게 캡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재포장 재포장할 때 요게 이제 수식어거든요. 도입할 때 지금 그러면 고객님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 재포장. 예, 예, 재포장. 그대로 돌려주고. 들으면서, 코치의 말을 들으면서 고객이 뭘 하죠? 생각, 승차를 하는 거죠. 예. 다음. 자, 케이스 1번입니다. 케이스 1번은요, 오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6개나 나와요. 근데 이 책은요, 제가 막 강의하는 것보다 케이스를 같이 하면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황은숙 코치님, 네, 요거 한번 저하고 같이, 제가 고객 역할을 할 테니까요. 코치님이 쭉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혹시 책 있으세요? 네, 그러면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네. 113페이지 케이스 1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내 고객은. 네. 내 고객은 남편이 5년 동안 야간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네. 그녀는 그들이 아이를 가질 때 남편이 주간 일자리를 찾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이들 부부에게 두 아이가 있지만 남편은 이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다. 나는 고객의 말을 요약했다. 음. 네, 코치 읽어주십시오. 당신은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원하지만 남편은 이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군요. 그녀는 음. 동의했다. 나는 대화를 꺼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고 싶어 남편의 회피가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다. 네. 1년 전에 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큰 벽을 세우더군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서워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집에 함께 있어도 남편은 핸드폰 게임만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당신은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면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서 남편과 거리를 두고 있네요. 큰 벽을 세우더라 라는 말을 강조할 때 저는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지점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었다. 긴 침묵 끝에 부드럽게 네 라고 대답했고 나는 그녀에게 코칭의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마지막. 당신은 그의 직업 탐색에 대한 대화를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기 원하나요? 아니면 부부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는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하나요? 그녀는 벽이 없는 관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을 선택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죠. 5년 동안 남편이 야간 근무한다고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대화를 안 하는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코치가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화 중에, 그런데 그가 큰 벽을 세우더군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딱 대포장을 해서, 어, 큰 벽을 세우더라는 말을 강조할 때 저는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지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대화가 아니고 부부 사이에 벽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객이 스스로 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다시 벽이 없는 관계로 돌아가는 방법 찾기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죠? 네. 자, 재포장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치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치가 그 충조, 평, 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여기서는 판단하지 마라. 고객이 사용한 말. 예, 고객이 사용한 말. 그가 큰 벽을 세우더군요.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서워요. 이런 것들. 감정이잖아. 무서워요. 감정이잖아. 그래서 의미를 분석하지 말고 코치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중요한 지점을 놓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화를 위한 제도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질문을 하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부부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이미 어떤 것들을 해보셨나요? 네, 이런 거. 그럴 때 고객이 나는 뭐네요. 나는 비례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군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런 고객의 어떤 이거죠. 시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싶다. 자, 갈등이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뭐야? 부부간의 대화를 원했어요. 그죠? 어. 근데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의무도 중요해. 기대하는 게 있어. 원하는 거와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충돌. 또 충돌. 부부라는 게 그냥 돈만 벌고 밥만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예,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충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간 근무가 문제가 아니고 부부 간에 점점 더 벽이 생긴다. 예. 그,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페이지 116페이지인데요.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 좌우 좀 같이 읽어줄까요? 김민정 코치님 교재 있으세요? 혹시? 네,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코치님 읽어주시고요. 고객 역할은 제가 네, 할게요. 네. 네. 나는 일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여성을 코칭한 적이 있다. 자신의 일이 힘든 것 하나 없이 쉬워져 도전 의식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회사의 성장이 어리석은 내부 갈등을 일으켜 그녀의 시간을 잡아먹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종종 그녀는 엉뚱하게 가족에게 화풀이를 한 적도 있었다. 나는 어리석은 갈등들이 그녀가 일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고 집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녀는 일이 좋고 보상도 잘 받고 있으며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기술을 잘 사용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녀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이 일을 지속하는 이유를 요약하고 덧붙여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긴장한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왠지 고객이 코칭이나 나에게 짜증이 난 것 같았다. 고객이 불쑥 말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제 위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직장에 있는 것은 가족을 잘 지원해 주지요. 그렇지만 제가 떠났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당신이 떠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머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가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을 잘못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면서 남아야 하는 이유와 떠나고 싶은 욕구를 저울질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간 내 눈에 그녀가 빠르게 또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이 보이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떠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당신을 잘못되고 나쁘게 만들지 더 깊이 탐구해 볼 의향이 있나요? 그녀는 딱 빠르게 덧붙였다. 떠나고 싶어요. 이 세션이 끝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했다. 2시간 후 그녀는 내게 저는 제가 네, 원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코칭들이 있죠. 예. 주제는 즐겁게 일하고 싶어요. 라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즐겁게 이 자리에서 일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도전 없는 일, 예, 뭐, 어리석은 내부 갈등이 있어요. 라고 했지만, 예, 따분합니다. 안에는 떠나고 싶어요. 예. 근데 못 떠나는 거야. 왜? 가족들도 편하고, 뭐,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상반된 감정이 있잖아. 갈까 말까. 예,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이 충돌하는 거죠. 그럴 때, 코치가 어떻게, 예, 반영을 해줘야 될까. 그 감정을 읽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음, 어. 당신이 떠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렇게 가는 거죠.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고객이 딱 그런 거죠.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는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떠난 이후에 일어나는 후폭풍이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인정도 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도 받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코치가 발견을 한 거죠.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누구 몫이다? 고객의 몫인 거죠. 코치는 비춰주는 거죠. 예, 어, 1안과 2안의 장단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인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게슈탈트 심리 치료 방법으로 뭐, 빈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뭐,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뭐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리 뭐 롤플레잉도 하는 거죠. 롤플레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미리 상황을 경험하게 해서 그 경험의 장단점 이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선택지가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춰주는 거. 그래서 고객이 발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패러프레이징. 영어로는 이 환원하기를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말과 감정의 의미를 스스로 분석하도록 하고, 네, 조금 다른 형태로 말해주가 있습니다. 네, 코치의 경험이 아닌, 네, 고객의 말에 기반을 하는 거죠. 고객의 말. 음. 오늘 뭐 이렇게 시연하신 코치님이 굉장히 시연을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코칭을 하셨어요. 어, 이제 그 분위기를 우리 관찰자 코치님이 동네 아저씨처럼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아저씨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을 잘 하신 거죠. 예. 자, 은유 활용하기 나옵니다. 어, 마치 식물을 관리할 때 옆집 10대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고 계속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군요.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케이스 안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10대한테 맡길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네가 하나하나 하고 있구나.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음. 자, 캡슐화. 아까 캡슐화. 우리가 캡슐 이렇게 약이 있잖아요. 약. 요 안에 이렇게 약 안에 어,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요 안에. 그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라벨링 하기. 라벨링. 이름을 붙이는 거. 이름을 붙이는 거. 두 번째는 핵심 파악하고, 세 번째는, 예, 구분해 주는 거. 이거냐, 저거냐.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구별해 주는 거.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고객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이 처음에 주제를 꺼냈는데, 주제의 이면을 이렇게 탐색하다 보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이게 막 섞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1과 2가 있는데, 어디에 포커스, 집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별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먼저 라벨링 하는 거. 어, 케이스 3번이 있네요. 3번이 뭐냐? 고객의 딜레마. 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기업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혹시 강승천 코치님 책 교재가 있으시면 124페이지인데, 가능하실까요? 제가 이북인데요. 아, 그, 네, 그 상사에게 책임을 늘려줄 것을 이 대목인가요? 나는 리더 한 명을 코칭하고 있다. 뭐, 이겁니다. 이거거든요. 라벨링 하기인데. 네네, 찾았습니다. 네. 예, 예. 네. 예, 한번 읽어봐 읽을까요? 주세요. 예, 예. 네, 나는 리더 한 명을 코칭하고 있었다. 예. 그는 평소 살아보고 싶어 했던 나라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안받았지만 망설이는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했다. 그는 그동안 다른 산업에서 세 번의 이직을 한 적이 있었다. 입사 후 빠르게 신제품을 추가해 매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후 같은 업종의 새 회사에 이직했었다. 코칭할 때 그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첫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는 CEO가 자신의 재능을 믿어준 것에 감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CEO는 그에게 시니어 리더 직책을 맡겼다. 덕분에 그는 혁신과 실행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도 많은 것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제안받은 일자리는 그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좋은 곳이었다. 코치, 충성심이 있는 것으로 들리네요. 맞아요. 그거예요. 충성심. 이전까지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직장을 떠나는 게 더 쉬웠던 거죠. 그의 망설임은 충성심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그의 이야기를 묘사함으로써 우리의 대화는 충성심이 그에게 장애물인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요소인지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리더로서 역할을 확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의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충성심은 그의 딜레마를 요약한 단어였다. 이 라벨링은 그의 갈등의 요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주었다. 네,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직을 해서 또 이 회사에 왔는데 일을 잘하니까 해외에 또 다른 일자리를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망설이는 게 뭐냐? 자기가 지금 이, 이 회사에 와가지고 막 CEO에 감사하고 또 CEO가 더 좋은 직책을 맡기고 또 막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베네핏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연봉이 되든 뭐 처우가 되든. 그러니까 당신이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충성심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라고 코치가 충성심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딱 말로써 전달을 하니까, 어우, 이 망설이는 게,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내가 로열티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해외 일자리 제안받았지만 망설이고 있구나. 나 안 갈래요. 왜? 이 회사에 내가 로열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벨링이 코치가 이렇게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단어 하나로 그냥 딱 그 맥을 이렇게 잡듯이, 그죠? 우리 한의사가 이렇게, 진맥을 하듯 하면서 딱, 뭐 어디가 안 좋으시군요. 딱 한마디. 그러면 막 갑자기 그쪽 부위가 아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네. 예,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but 이 뒷말이 중요하잖아. 이 앞에 말은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 위험을 평가를 하고 두려움의 안개가 거칠 수 있도록 핵심을 파악해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케이스 4번이 또 있는데요. 4번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요거 혹시 조경수 코치님 126페이지인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북인데요. 아, 잠깐만요. 상사에게 책임을 네네. 늘려줄 것을 요청할 적절한 시기를. 상사에게 책임을 늘려줄 것을 요청할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하고 있던 고객이 있었다. 음, 그녀는 요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상 그럴듯한 변명을 했다. 음, 그치? 핵심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요? 음. 그녀는 상사가 자신의 일을 탐낸다고 오해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당신은 상사를 대립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군요. 어떤 이유에서 상사가 당신의 요청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어쩌면 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그녀의 요청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당신이 느끼는 실제 위험은 무엇인가요? 제가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맡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상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청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나는 그녀에게 이래서 성공한 미래를 그려보라고 했다. 그녀는 쉽게 그 모습을 묘사했다. 음, 다음으로 나는 코칭 세션의 초점을 항상한 성공한 모습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다른 것으로 옮기고 싶은지 물었다. 음, 후후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발전에 대한 욕구를 확인했다. 음. 결국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사와 이야기할 약속을 잡지 않을 이유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네. 뭐 상사가 오해할까 봐. 뭐 어떤 오해? 상사가 자기 일을 뺏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하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일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괜히 이랬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자기 내면의 두려움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이건 미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실패가 아니고 성공한 미래 그리기로 이 사람을 코칭을 했다. 아, 이런 거죠.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상사가 나를 시기 질투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하들이 꽤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구별해 주는 거죠. 어,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 거. 어, 어찌 신중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선택지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어떤 건가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중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쳤어요. 지쳤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어, 뭐 신중한 것도 아니고 선택지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육체적으로 힘든 거죠. 뭐 자기 관리가 지금 안 됐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구별도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하다 보면 열정은 있는데 열정은 막 일 계속 막 열정 막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이 사람이 일에 기쁨이 없는 사람 있죠. 많은 임원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이 열정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뭐예요? 이게 일 중독이 되고요. 그게 그 리더십에서 구성원들에게 아주 독약처럼 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네. 목표. 뭐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일을 벌여요. 자, 이 목표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결과를 완벽하게 완수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막 실적만 추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뭐 보안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또 뭐 납기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막 성과를 중시하는 리더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받았어요. 뭐 1년 단위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 승진도 했어요. 영전도 했어요. 새로운 리더가 왔어요. 계속 문제가 생겨. 이런 그 이슈들도 요즘 조직에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다. 양적으로 뭐. 우리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포항에 있다 보니까 포항에 그때 해병대가 수해복구를 해라. 그 이제 뭐 안 되면 되게 해라 해가지고 하다가 사고로 우리 아주 젊은 병사 한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이거죠. 뭐 아무런 구명조끼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하다가 이제 그런 사고를 입었는데 뭐 리더가 거기에 대한 책임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품질과 수량 이런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양과 질 이런 것들도 코치가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감정도 감정의 이면을 한번 가지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하는 건 질렸다고 하는데 또 질렸다 하면서 이렇게 질린 게 아니라 화가 나셨군요. 이렇게 구분해 줄 수도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기입니다. 그 팁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고객의 말을 사용해라. 지금까지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은유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핵심을 파악하고 구별해라. 핵심은 이제 그 어떤 그 키워드 이런 걸 잘, 죠 네. 감정, 이 안에 또 감정의 변화를 봐라. 어, 고객이 항상 진실만 이야기하면, 예, 이렇게 사람에 따라 알거든요. 너무 오픈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이렇게 정말 나이스하게 포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자기 이런 감정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노애락을. 어떤 사람은요, 코칭하는 내내 자기 감정을 숨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이 계속 빙빙 돌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 미묘하게 고객의 그 감정, 이게 말의 속도라든지, 어감이라든지, 네,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분의 감정을 꼭 체크해야 이분이, 어, 약간은 코치한테, 내가 내 속마음을 들켜버렸네? 이제 그런 게 있어야 그다음부터 코칭이 풀려가기도 합니다. 얼굴을 볼 때는 표정이 약간 침울하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갑자기 에너지도 있죠. 이게 에너지 변화도 느끼는 거죠. 그죠? 망설이거나 너무 과장을 하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면 위로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게 다 나오네요. 목소리 톤 변화, 아래를 보거나 고개를 돌리는 거, 망설이거나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행동감, 이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 또 이런 어떤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절대로 하지 않았다. 당신은 항상 그래. 항상 그게 문제야.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게 뭐야? 정말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이 강조하는 이런 그 형용사 부사를 잘 살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정말이라는 말씀하실 때 굉장히 목소리 톤이 커지셨는데, 지금 어떤 게 느껴지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꼭 체크를 하시는 거죠. 케이스 5번째인데요. 이거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떤 직원 한 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직책을 낮추는 거죠. 이거 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음. 근데 이분이 리더가 자기 부하 직원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또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용납할 수 없다, 내가 고충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 이게 이제 코칭 이슈였는데 어,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보니까 계속 머리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춰서 이렇게 굉장히 조심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한 슬픔, 내가 그동안 키웠는데 내가 내 부하 직원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지금까지 얼마나 키웠는데 어? 일을 못해서 내가 핑계를 줘야 된다는 게 리더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예, 진짜 두려움이 뭐예요? 뭐가 정말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나쁜 리더로 내가 회사에서 판단받을까 봐. 그게 내가 부끄럽다. 이 부끄러움의 재발견인 거죠. 예. 그 감정을 잘 알아차려야 된다. 고객의 감정을 억압하는 게 있어요. 고객 스스로가 누르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뭐래요? 부끄러움이잖아요. 이 부끄러움이 뭐예요? 수치심. 사실 저한테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나? 열등감, 뭐라고, 컴플렉스도. 이 같이 연결돼.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들은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직장생활 30년 동안 저한테 가장 부끄러운 것은 너무 잘나는 사람들 통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방대 나왔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어느 대학 나왔어요? 물어보면요. 이게 금방 제가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자리에 있는 모 코치님도 저를 서울대, 이동 교수님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 아닌데. 그, 제가 좀 부끄럽잖아요. 남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객이 안전하게 자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네, 그 남자도 울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리더는 절대 화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아요. 화내면 제가 어떤 글로벌
회사 그 HR 임원분이더라고요. 우리 회사는요, 리드가 회의석상에서 화를 내면요, 그날로 해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 너무 심각하잖아요. 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리드가 화내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잘렸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막 다 던지고, 막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온갖 10원짜리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코치님들하고 같이 코칭하는 장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성공한 코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기를 수용하는 거. 아, 그래, 나 지방대 나왔어. 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 그러나, but 내가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주경 야독으로 열심히 공부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상처에서 회복된 거겠죠, 그죠? 네. 예, 비반응적. 공감은 하는데, 비반응적이에요. 공감을 하는데. 전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전념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고객을 한 번 결정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제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한 40분, 거의 한 50분을요, 제가 듣기만 했어요. 이게 정말입니다. 그건 녹음을 할 수 없는 아주 이슈였지만, 듣기만 했어요. 예, 서울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저를 만나러 포항까지, 고객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였어요. 듣기만 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타이밍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는요, 제가 그 고객의 그 이슈에 공감을 넘어서 제가 동감을 한 거예요. 너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아프셨어요? 라는 그런 약간 코치의 감정, 코치의 애호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든 이슈였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중심을 잡았어요. 음, 중심을 잡아서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코칭으로 엔딩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뭐 뭔가 해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고객이 마음껏 울고 또 이렇게 약간 홀가분하게 스스로의 솔루션을 가지고 제 연구실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치가 이 감정을 놓아줘야 돼요. 음. 어떻게 살았어요가 나중에는 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왜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힘든 게 너무나 꽉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힘든 감정만 이야기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가 묻혀버립니다. 감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이 아니고 당신이라는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집중한다면 당신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당신이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는 뭔가요? 음, 그 존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꼭 이루고 싶은 건 뭔가요? 음, 그래서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이 슬픔과 감정에서 벗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자세, 목소리, 표정, 호흡. 그래서 판단 없이 경험하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수용하고 그러면서도 호기심, 동정심이 아니고 호기심. 나도 아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걸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의 중심에 당신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이런 것들. 자, 오늘 그, 저극적 재생, 리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묶어봤어요. 예, 요약, 재포장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 변화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세 번째, 예, 성찰 유도와 대화 촉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연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성찰 질문 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객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도록 도왔던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깨달음이죠. 성찰. 고객이 힘든 감정. 예, 막 정말 이런 감정적으로 어려운 분은 그 감정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감정, 힘들구나, 아프구나 받아들이면서도 탐색하도록 어떤 탐색요? 이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감정을 수용하면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은 어떤 경우인지. 세 번째, 고객이 침묵,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또는 막 흔들려, 막 눈물을 펑펑 흘릴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함께 머물면서